예,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그 제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볼륨 버튼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미리 작업을 해서 이제 샘플을 띄워놨는데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예제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단지 그 좀 반복되는 형태의 그 약간 캡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만 잘 표현이 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new를 해주시고요. 자, 사이즈는 500 그 다음에 72 픽셀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볼륨이라고 쓸게요. 볼륨 버튼. 네. 그 다음에 크레이트. 자, 그 다음에 그 손바닥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의 그 개수가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좀 우측에 지금 이제 도킹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좌측으로 이렇게 언도킹을 할게요. 예, 그래서 도킹을 해제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백그라운드를 깔아 놓고 작업을 할 건데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뭐 그렇지만 레이어로 관리를 할 차원이라면 그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자,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백그라운드는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뿌려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위에 색상이 제가 지금 뭐 미리 좀 작업이 되어 있긴 한데요. 뭐 비슷한 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잉크병은 뭐 이 정도로 이제 밝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잉크병의 색상은 그거보다 조금 더 살짝 어둡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을 조금 더 밝게 처리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의 그 색상을 조금 약간 밝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OK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그 new를 해주셔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K.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색을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놨는데 그 레이어 이름을 써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기본 레이어 이름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뭐 레이어가 많아지고 또는 뭐 수정 사항이 있다면 아마 본인도 그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레이어의 이름을 잘 관리하신다면 다음에 그 수정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레이어의 이름을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백이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백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을 이제 그릴 건데요. 자, 서클은 여기 도형 툴이 있어요. 거기 도형 툴에 가보면은 그 엘립스 툴이 있는데 물론 요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키 툴이 있죠. 예, 그 마키 툴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 엘립스 툴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원을 그리실 때는 그 Shift 키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색상을 기본적으로 일단 정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스와치 또는 뭐 이 컬러에 가서 약간 뭐 배경색과 좀 구분되는 컬러로 일단 뭐 아무거나 색을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그레이로 주시면 돼요. 그레이. 예, 그렇게 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의 컬러와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컬러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원이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그 어떤 기본 기준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안쪽에 있는 캡슐 형태를 연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법은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룰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단축키는 컨트롤 R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컨트롤 R. 예. 단축키 대신 그 메뉴바에 보면 뷰가 있어요. 거기서 룰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룰러로 이제 표시를 해준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림에 맞춰져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예, 스냅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안쪽은 뭐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이제 복사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운데도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네, 가운데까지 하나 더 그려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무브를 시키면은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복사를 하실 때는 Shift 키를 활용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수평으로 스냅이 걸려서 작업이 되는데 지금 이제 레이어가 별도로 하나 생성이 돼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실 때는 다시 언도할게요. 컨트롤 T. 이왕이면은 그 같은 레이어에서 복사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죠. 그래서 이거를 셀렉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1번에 그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을 하세요. 예, 그럼 이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Alt와 Shift 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같은 레이어에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센터에 또 그 다음에 끝 쪽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가운데를 이제 채울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 컨트롤 D 그 셀렉트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뭐 가이드라인 색상 바꾸는 법은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브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빨강색으로 이제 해볼게요. 예, 살짝, 예, 옮겨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마켓 툴이죠. 예, 그래서 레이어 1번에서 요 가운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Alt, Delete 키. 정경색은 그 단축키가 색을 칠하는 그 단축키가 Alt Delete 키였고요. 그 다음에 후경색은 Ctrl Delete 키였어요. 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또 원이 그러니까 이 캡슐 모양이 하나가 또 필요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걸 셀렉트를 해서 그 우리 뭐 보더라든지 뭐 그 모디파이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뭐 하나 더 두 개 정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켓 툴, 그렇죠? 예, 마켓 툴을 활용해서
자, Alt와 Shift 키를 누르고 또 작업을 하시는데, 얘하고 또 단차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다른 색으로 또 이렇게 일단 바꿔주시고요. 자, Alt와 Shift 키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또 색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가이드라인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세요. 자, 그리고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여기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렉탱글러 마켓 툴로 또 가운데 영역을 또 선택을 해서 또 Alt 딜리트 키.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저 샘플을 보시면은 이 영역이 될 거예요. 이 영역. 나중에 뭐 색깔은 좀 밝게 뭐 또는 뭐 약간 어둡게 또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쵸? 지금 보면은 이제 3단계죠. 이 바깥쪽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안쪽.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마켓 툴로 자, Alt와 Shift 키를 이용하는데 자, 이 정도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처리할게요. 네. 자, 그리고 뭐 꼭 같은 간격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 색을 조금 더 그러면 이번엔 좀 밝은 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네, 구분하는 컬러로 자, 그리고 Alt 딜리트 키. 요것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와서 자, 위아래 끝쪽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Move 명령으로 Alt와 Shift 키 이렇게 해서 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의 영역에 사각형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입체적인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왕이면은 요 가운데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이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이드는 일단은 지우지 마시고 나중에 요 가운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에 가서 그 다음에 쇼우에 가이드를 잠시 해제를 해 주십시오. 요 단축키가 보이죠? 네, 그거를 잘 익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잠시 이렇게 숨겨 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3번과 2번의 눈을 잠시 이제 꺼 주신 다음에 레이어 1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배경과 이렇게 하나의 바닥에서 이렇게 하나에 맞물려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제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될 텐데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요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레이어 1번을요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입체 효과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블랙 앤 화이트로 일단 바꿔주신 다음에 자, 브러쉬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3% 정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대괄호 있죠? 우리 키보드 항상 뭐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좀 키워주시고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래서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볼륨을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은 뭐 이쁘지가 않으니까 좀 밝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에
블러, 가우시언 블러를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안쪽에만 적용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과 이렇게 동떨어진 형태가 돼요. 한번 오케이 한번 해보고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T. 예, 그럼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나죠. 자, 언두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T. 예. 그래서 셀렉트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우시언 블러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를 주시면 좀 다음과 같이 예, 이렇게 예, 맞물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위쪽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요. 조금 살짝 예,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서 조금 더 밝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D. 자, 다시 한번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를 줍니다. 예, 이 정도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듯한 이렇게 합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예, 적절하게 레디우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밝기는요, 언제든지 이미지에 어제스트먼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활용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밝기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캔슬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언제든지 이거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2번으로 옵니다. 자, 두 번째의 영역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은 좀 약간 좀 너무 어둡죠? 예, 그러면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처리하겠습니다. Alt 예, 딜레이트 키. 예, 이거는 이제 윗면이기 때문에 예, 자 다시 한번 예, Alt 딜레이트 키. 예, 이 정도. 그리고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위쪽은 좀 하얀색으로 좀 이렇게 뿌려 주시고 아래쪽은 약간 좀 어둡게 네. 이 정도만 살짝 터치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T. 자, 그러면 레이어 2번과 레이어 1번의 영역이 좀 상당히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 단차의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우시언 블러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우시언 블러를 주면은 예, 이렇게 다시 예, 하나의 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너무 많이 주신 마시고요. 예, 살짝. 네, 뭐 이 정도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다시 레이어 3번을 또 이렇게 활성화를 해줄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입체 효과를 이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레이어 3번을 이렇게 셀렉트를 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또 활용해서 이제 입체 효과를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캡슐의 어떤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좀 밝게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제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둡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레이어 2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활용해서 조금만 예, 어둡게 주는 걸 하겠습니다. 살짝 네, 이 정도로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렇게 단차가 이제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파팅 라인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적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적용해 준다면 아마 이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어 3번을요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준 다음에 자, 셀렉트된 영역에 파팅 라인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레이어 3번은 파팅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레이어는 파팅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파팅 라인의 색상은 블랙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 스트로크, 자 색상은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픽셀은 1픽셀로 아주 얇게 줄게요. 지금 이게 해상도가 지금 사이즈가 500, 500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좀 약간 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은 뭐 바깥쪽에 주셔도 되고요. 뭐 센터로 잡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일단 아웃사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사이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셀렉트 해제죠. 컨트롤 T. 자, 그럼 이 검정색의 영역에다가 파팅 라인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그 파팅 라인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그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그쵸?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죠. 예,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벨 앳 엠보스 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 스타일은 그 그냥 무조건 아웃 베벨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 베벨 다운으로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그 파팅 라인 이렇게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리뷰를 이렇게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예, 이렇게 그쵸 들어가고 요철 느낌이 확실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이즈가 뭐 0이에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예, 한 1픽셀만 예, 살짝 주는 걸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 빛의 방향을 지금 현재 90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왼쪽 상단이 올 수 있게끔 해서 뭐 120 또는 130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알맞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밑에 그 하이라이트와 그 섀도우는 그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 하이라이트의 그쵸 하얀색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요걸로 깊이를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60 정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이드라인 하나 이제 아까 우리 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보이기를 하면 되는데요. 예, 아까 다축키 요거 있었죠. 예.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뽑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같은 레이어에서 여기다가 그 가운데 부분을 그 디바이드 형태, 그러니까 나누는 이등분하는 파팅 라인을 같은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도형 툴에 가서 이 라인 툴로 두께는 1픽셀로 그쵸? 네, 똑같이 1픽셀로 처리해 주시는데 주의사항은 여기는 픽셀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픽셀. 그래서 가운데에다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은 잠시 또 하이드를 시켜주시고 다시 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그 레이어 스타일도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그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파팅 라인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 이제 팝업 창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걸 적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파팅 라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똑같은 그 데이터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들어갔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이즈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컨트롤 알트 0 예, 그걸 눌러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지 예,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눈을 이제 살짝 감아서 보면은 뭐 입체감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은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버튼에 좀 약간 그 캡슐 모양이 좀 약하게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납작한 볼륨이 좀 적은 듯한 느낌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진짜 볼륨감이 좀 아주 강한 그런 진짜 캡슐 모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좀 고쳐볼까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해당 레이어로 돌아가서 셀렉트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셀렉트를 먼저 하시고 리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해서 볼륨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좀 언도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 밝게, 그쵸? 예, 하얀색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뭉개서 약간 볼륨이 없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적절하게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예, 완성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호를 넣어야 되겠죠. 예, 마이너스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글자를 뭐 타입 툴로 활용해서 뭐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호를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요 라인 툴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툴은 뭐 좀 두껍게 한 4픽셀 정도 처리하시고 예. 가운데에다가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그릴 때는 그 Shift 키를 활용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예. 색상은 너무 진하니까 약간 어두운 그레이로 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복사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복사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lt를 누르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어가 하나 또 생기죠? 예, 그럼 요거는 이름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레이어를 합쳐서 같이 관리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요 플러스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J. 예, 컨트롤 J는 그 레이어를 복사하는 그 단축키예요. 그래서 컨트롤 J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이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실 때는 레이어를 잡아서 그 아래쪽에 그 뉴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가장 간편한 거는 단축키 사용하는 거죠. 컨트롤 J.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 그럼 이제 트랜스폼 모드죠. 그래서 얘를 90도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는 두 개는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단축키가 컨트롤 E입니다. E. 예, 숫자 2가 아니라 네. 영문. 예, 물론 여기 그 옵션 들어가서 그 머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단축키 컨트롤 E. 예, 요거를 또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요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레이어가 이렇게 합쳐졌고요. 이제 위치를 뭐 다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아래쪽 예,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뭐 적절한 곳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정도 가야 되겠네요. 네.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레이어도 컨트롤 E를 눌러서 예, 이렇게 합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지만 조금 약간 들어간 듯한 그 약간 음각 예, 음각으로 좀 표현하는 차원에서 셀렉트를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그래서 셀렉트를 해놓은 다음에 그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리터치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약간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살짝
자, 그 다음에 블랙. 여기가 좀 어둡겠죠?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밝게. 자, 컨트롤 T. 네. 자,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하나 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 예, 그래서 뭐 아웃 베벨 다운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사이즈가 현재 1픽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픽셀 정도 줘야 되겠네요. 네. 뭐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로우 엠보스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냥 아웃 베벨, 아우터 베벨, 그 다음에 업, 다운, 업이 아니라 다운, 그렇죠? 다운. 그 다음에 사이즈는 1픽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컨트롤 알트 숫자 0을 눌러서 그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고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만약에 이 안쪽에 캡슐 모양의 어떤 색을 좀 바꾸고 싶다, 예, 그랬을 때는 레이어를 하나 더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카피를 한 다음에 레이어 3번, 예, 요건 잠시 눈을 끄고요. 그래서 레이어 3번에서 색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어제스트먼트, 뭐 컬러 밸런스나 뭐 휴 세츄레이션이 있는데요. 컬러 밸런스에 가서 한번 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예, 바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하는 컬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뭐 원래 뭐 전께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시 이 레이어를 비즈비라고 하죠. 이 눈을 꺼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레이 색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레이어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 어떤 농도라고 하죠. 네, 어떤 그 음영의 농도를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맨 아래쪽에 그 레이어 1번 쪽도 조금 더 진하게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바꿔보고, 예,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또 레이어 1번을 이렇게 또 셀렉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좀 더 어둡게, 예, 좀 어둡게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은 조금 더 밝게, 예,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예, 그러면 아까보다는 또 좀 더 진하게, 예, 확실하게 음영 대비가 들어감으로써 그 좀 효과가 좀 살아나죠. 그리고 뭐 레이어 3번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볼륨 버튼 만들기를 쭉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 다른 파워 버튼,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응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륨 만들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